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남았죠? 2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선과 관련돼서 비례당을 어떻게 할 건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비례 문제로 뒤죽박죽. 오늘 동아일보도 뒤죽박죽이다라고 신문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도대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그래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겠대와 관련돼서 클리어하게 결정된 게 양당 모두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은 민주당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친조국 세력과 손잡은 여당, 사실상 비례민주 창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 플랫폼으로 친조국 성향인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손잡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 그러니까 진보 원로들이 주축이 된 어떤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오다가 갑자기 노선을 확 바꾼 건데,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조국 수호를 외쳤던 친문 지지자들이 모인 개국본이 주축이 되는 단체인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김어준 씨도 방송에서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를 자주자주 언급했다라는 것도 특이사항입니다. 이 시민을 위하여와 그리고 플러스 4곳과 민주당이 손을 잡겠다는 건데, 그 플러스 4곳이요. 기존의 녹색당과 같은 기존 정당이 아니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단, 가자평화인권당 등입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이 4곳 중에 3곳은 올해에 만들어져서 일각에서는 급조된 정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긴 지 한 달 안 된 당도 합류. 민주당이 워낙 신생당이다 보니까 협약서에 당명을 잘못 쓰기도 했다는 거죠. 가자환경당을 가자평화당으로. 지금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자환경당이 맞다고 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요, 민주당 입장에선 운동권 어른들이 잔뜩 포진해 있는 정치개혁연합보다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하여가 훨씬 편한 상대다. 말 잘 듣는 범여 군소 세력을 앞세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속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함께 손잡겠다라는 시민단체들이 어떤 당들인지 보다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서 어떤 비례정당에 운을 띄웠고 그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개혁연합과는 아예 결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별하고 이 당들과 손을 잡는 건데, 먼저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장관을 수호 외치는 개국본이 주축이 된 당이고요.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인데 전 국민에게 60만 원을 준다. 3040 세대 활동가들이 매월 30만 원씩 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60대가 주축이 돼서 위안부 문제 등에 관심을 보이는 당들이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지만, 워낙 이 중에 상당수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당들이라 저도 정치부 기자들도 처음 들어보는 당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회 통인 장통. 네. 왜 갑자기 노선을 바꾼 건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럼 협상해오던 정치개혁연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치개혁연합은요, 원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총선 후에도 당을 존속시키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지분을 달라. 지분을 달라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우리 몫을 좀 넉넉하게 지분을 보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민주당은 느낀 것이고. 아니, 그러면 기존 정당이었던 네. 국회의원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오래된 정당, 그리고 4+1과 함께 했었던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이런 당들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학규 계열은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호남 계열은 참여하자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의총을 열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민주당이 말 잘 듣는 그런 정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례 의석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예. 윤호중 사무총장이 아주 이 비례위성 정당, 민주당이 만드는 비례위성 정당을 명확하게 네이밍을 해줬어요. 예. 일회 용기 정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거는요, 비례
일회용기 정당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돼요. 일회용기다. 네. 일회용.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처장이. 그렇습니다. 일회용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녹색당하고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이념과 좀 성소수자들을 좀 배려를 해주니까 당신들과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당초에 연대로 예상했던 민중당하고 녹색당하고는 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민중당과 녹색당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민주당이요, 하도 자신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예상대로 연대하려고 했던 당과 연대 안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왜냐하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명분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우리가 이렇게 비례연합정당을 하는 것, 그래서 정치개혁연합이나 녹색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른바 기존의 군소정당들과 함께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의 취지와도 맞는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취지와도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취지에 약간은 부합하기 위한 노력은 좀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비례당에 대해서 지금 여든 야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위성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이제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을 해버렸죠. 과연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냐.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정당을 만든 것 자체가 명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라. 라고 막 들어오던 참에 앞서가던 미래한국당에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고 터진 거예요. 확실하게 내 자매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건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순간적인 학습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저쪽을 보면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것은 예. 아까 우리 장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정치개혁연합은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을 위하여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면서 마치 좀 건배사 이름 같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하여. 정말 생소해죠. 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저기에 대한 기본 정보가 좀 없습니다. 워낙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제 선택했을 때는 몇 가지 사연들이 있었다는 것이 정치개혁 그 연합, 그 말이 좀 정확한 정치개혁 연합 맞죠? 거기서 몫을 주장하고 앞으로도 부담 갈 수 있는 원로들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플랫폼을 해서 이 범여권 연합 이 비례정당이 되려면 정의당하고 지금 말한 민생당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정의당은 이제 들어오지 않고 더 들어오라는 것도 사실 볼썽사납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색깔은 같지만 더 척을 잡고 있는 과거의 통합진보당 그 다음 정당이거든요. 예. 만약에 민중당하고 연합을 민주당이 해버리면 이번 선거 이후에 정의당하고 범여권을 이룰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정치개혁연합은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 그래서 잡았던 카드가 이제 저는 시민을 위하여지 처음부터 시민을 위하여로 가서 친조국 성향의 당을 만들자?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친조국 성향이라는 것은 이 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남은 과제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서도 민생당, 지금 안에서 손학규 계열이 반대하고 있다 했지만은 민생당, 호남 중심의 정당이 들어와주면 그나마 조그만의 성과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